임노박 3인중 박준영 자진 사퇴.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게 예고 없이 갑자기 사퇴 입장을 나타낸 거죠? 네, 예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 방송이 시작하기 조금 전이었었던 오후 1시에 이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박준영 후보자 사퇴의 변으로 진심으로 정말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자 사실 논란이 됐었던 게 영국 대사관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아내가 이제 영국의 상당히 유명한 그런 그릇들을 국내로 들여와서 이거를 되팔아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난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고 그리고 의혹에도 성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나의 불찰입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내 문제가 대통령 그리고 해수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진 사퇴를 발표하던 바로 그 시각 네. 여야 원내대표가 이 장관 후보자 그리고 총리 후보자의 어떤 인준 문제를 놓고 국회의장 주재로 같이 둘이 만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아까 아마도 이게 예정에 없었던 발표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벌컥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네, 아니 이 국민의힘 계속 이렇게 발목을 잡을 겁니까? 라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좀 국민을 위한 당인지 코로나를 위한 당인지 모르겠다라고 이 앞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있는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아니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맞받아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 4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 장관 후보자들을 추켜 세우기도 했죠. 당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 여성들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분야.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그 롤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3명 중에서 최소한 1명에게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런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후폭풍, 박준영 후보자가 사퇴를 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친문 의원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좀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뭐 여당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최소한 1명은 부적격이다라는 표현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아쉽고 납득하기는 조금 힘든 지점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유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 후보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검증도 해봤더니 이건 해명도 안 되고 정서법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정확하게 적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후보자 중에 1명은 떨어뜨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불교 장관이 있고 기독교 장관이 있다 그랬을 때 아마 예수님도 기독교 장관에서는 낙마하실 것 같고 우리 부처님도 불교 장관에는 낙마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부적격해서 안 된다가 아니고 최소한 1명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뭐 흥정하는 거냐 물건값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윤경 의원님,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친문 의원들이 또 반박을 해요. 거기서 오늘 박준영 후보자 1명이 사퇴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혹시 청와대가 이런 의견들 그리고 박준영 후보자와 교감을 했던 건 아닐까요? 당연히 교감이 있겠죠.
자진 사퇴든 또는 임명 철회든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내정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는 당연히 막후에 조율이 있는 거죠. 초선 의원들 81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 4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모두 다 의견이 같은 건 아니겠지만 저들의 의견이 여하튼 국민의 목소리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된 거다. 지금 민주당은 두 가지를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보선 패배 이후에 뭔가 바뀌어야 된다. 국민이 질책을 했던 걸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거 하나. 둘째는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는 표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야당이 협조를 해서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출범하는 거. 이거를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 점에서는 2019년 3월에 했던 개각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2019년에 논란이 됐던 장관이 통일부 장관 그리고 과기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었는데요. 나중에 결과 과기부 장관은 이번 임혜숙 장관과 비슷하게 뭐 조동호 당시 후보자였습니다만 공사에 대한 구분 좀 애매하다. 굉장히 좀 뭐 판공비 이런 거 잘 못 썼다. 그래서 임명 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정호 장관은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지켰어요. 이번도 총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 박준영 장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임 후보자에 대해서 여성이니까 지켜야 된다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하시는 게 아마 지금 고민되고 있는 거 아닐까 좀 그렇게 봅니다. 이번 장관 후보자 한 명의 사퇴, 문재인 대통령과 당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